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제 사건도 프로파일링하고 탐정의 도입과 어떤 실무 또는 탐정학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탐정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어떤 정보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강력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분석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 3일, 4일 이렇게 뉴스를 지켜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탐정방송의 시각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림동 여경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게 한 4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국민청원까지 가고 지금 난리가 났네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두 명의 조선족 취객이 50대라고 해요. 두 명의 조선족 취객이 술을 먹고 뭐 여기서 문제를 일으켰나 보죠. 그래서 경찰관이 두 명이 2인 1조로 근무를 하니까 현장에 출동을 하죠. 경찰관 두 명 중에 이제 한 명이 남자 경찰관이고 나이가 조금 있어요. 젊은 경찰 아니에요. 사수로 보이고 부사수가 이제 여경인데 좋게 잘 타일르지요. 말로. 자, 전에부터 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해요. 라고 이제 경찰관이 영상에서 보시면 얘기를 해요. 집에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 번 더 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자, 경찰관은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을 국민들에게 집행하는 사람이고, 법을 만드는 사람은 이제 입법자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으니까 경찰관에게 욕하거나 경찰관한테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만 해도 영상에서 보시는 것도 그렇고 5-6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빨리 집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욕을 하죠. 욕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굉장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요. 지금 우리가 여경의 행동을 질타하기 전에 전체적인, 제가 여경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전반적인 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문화가 약간 다른 거야. 바꿔 얘기하면 조선족은 중국에서 왔죠. 중국은 이 국가 공권력, 중국 공안의 어떤 권위가 상당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경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조선족이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뺨따구를 날려요. 이 자체의 국민들이 먼저 분노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중국에서 만약에 공권력,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공안의 얼굴을 쳤다. 실제로 징역 7년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법이 국민들을 강제할 때 한 번 내지 두 번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법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어떤 국민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법을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처벌받는지 몰랐어요. 라고 할지라도 처벌이 돼요. 형사 판례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관이 지금 공무집행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5번, 6번 국민에게 굉장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건데, 경찰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국가의 법이란 말이야. 법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 처먹죠. 술을 먹은 거는 개인적인 문제인 거고 국가공권력에 대항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안 듣는 것도 묵시적으로 대항을 한 건데, 이 사람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싸대기를 날린다라는 거는. 자, 여기에 일단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경이 남자 한 명 나와요. 수갑 채우세요. 국가경찰관이 국민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얘기하고 약간 권위적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 거는 물론 잘못됐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선족이 또는 국민이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에 싸대기를 날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주 포인트는 국가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운다라는 거는
법을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란 말이야.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치주의야. 법치주의는 사회적인 약속이거든요. 사회적인 약속의 일환으로 그의 상징인 경찰관을 우리가 공개 채용을 하는 거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투명하게 사람들을 걸러내서 경찰관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채용을 하는 거고 경찰관들한테 우리가 완장을 채워준 거거든. 약속. 국가의 법을 집행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전체적인 집행을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경찰관의 업무 특성상 이렇게 돌발 변수가 많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서비스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몇 시에, 몇 분에,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위험한 상황에 신고가 접수될지 모르고 내가 어떤 근무 중에 내가 갈지 내 동료 경찰이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여경과 함께 지금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일단 첫 번째 제 포인트는 뭐냐면 국가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아주 엄벌을 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조선족 이 사람이 중국에서도 중국법 하에서도 이렇게 행동을 했냐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자존심의 문제인 거고, 중국과 미국과 뭐 북한과 여러 주변의 국가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나라도 하나의 독립된 국가이잖아요. 그죠? 국가이기 때문에 내국인들한테 국민들에게 뭐 인권이나 이런 걸 강조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관용적으로 국가공권력이 대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문화가 지금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내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이런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여경이 이런 행위를 한 거는 물론 비난받을 상황이긴 하지만 경찰관에게 싸대기를 날렸다라는 거에 저는 더 많은 화가 납니다. 제가 뭐 경찰도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해도 되지 뭐 공무집행 방해로 뭐 현행범 체포 당해도 뭐 되지 뭐. 근데 자, 옛날에 어느 대통령 정권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이제 영화에서도 옛날 범죄도시인가 이런 데서도 나왔어요. 실제로 그 영화 배경이 대림동이기도 한데 자,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 상황에 맞춰서 국가공권력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단 뭐 조선족이라든지 이러한 국민들의 어떤 정서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는 경찰권을 발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가경찰의 최대의 임무는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경찰의 현장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많은 돌발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은 건 아니잖아. 조선족 둘이. 그리고 나이도 젊은 건 아니고 그리고 술에 좀 취해 있고 비틀비틀거리고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경찰관 두 명이 제압을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여자 경찰을 뽑지 마라 뽑아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도 여군에서도 여군이 있지요. 군대에서도 여군이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여군이 있는데 군대 여군은 어떤 일을 합니까? 현장에서 전투병력도 있고 뭐 보급이나 간호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겠죠. 여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경찰을 군인과 비교한다면 말이죠. 군인은 사회와 좀 격리돼서 생활을 하고 있죠. 국민들이 세금으로 경찰과 군인들 또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찰이나 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보세요. 군인은 별개의 어떤 영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군인은. 그리고 우리가 징병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군대 생활도 하고 있고, 직업 군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별개 영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시의 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군인들을 평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전쟁이 난다든지, 뭐 테러전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국민들이 군인들을 평가를 아주 자세하게 하겠지만 평화 시대에서는 군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반면에 경찰은 어떻습니까? 경찰은 우리가 차 끌고 움직이면서도 우리 눈에 수시로 보는 게 경찰관들이에요. 그리고 뉴스에 항상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이 경찰관들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국민들이 군인을 평가하는 것보다 경찰관을 평가할 확률과 그럴 가능성과 그러한 영역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도 시내 한복판이잖아요. 구로. 일반 국민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내 한복판에서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돌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경찰권도 국가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경찰권을 하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걸 심지어는 영상으로 뭐 휴대폰 다 들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찍고 또 인터넷에 퍼져나가고 국민들의 청원, 국민의 어떤 청와대에 관련된 청원도 시작되고 여러 언론에서 다루게 되고 또 심지어는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이 내용을 조금 조작했다, 편집을 하고 내보냈다. 그럼 풀 버전을 공개하라 했더니 풀 버전을 공개했더니 그 이후에는 더 여론의 어떤 문매를 막 맞지요. 그게 이제 문매를 맞는다는 게 여자 경찰관이 남자 하나 나오세요. 이런 어떤 우리나라 말의 어떤 그 뉘앙스가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하나는 이건 뭐 국가 경찰이 국민을 대할 때 하나의 무슨 하대하는 거 아니냐, 사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이 되고 자 수갑을 좀 채워주세요. 자기가 힘에 딸리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수갑 채워요. 그러니까 네 채워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갑이라는 거는 경찰관들만 갖고 다닐 수 있는 장구인데 그거를 국민에게 넘기고서 이거를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건 이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상황에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요, 이 여경 입장에서는 지원 요청을 하죠. 지원 요청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모르고 순찰차 한 대가 2인 1조로 경찰관이 간 거야. 근데 술에 취한 사람이 2명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경찰관한테 싸대기를 날리고 돌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여경은 지원 요청을 해요. 그거는 매뉴얼대로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힘에 붙여가지고 이 사수가 이 싸대기를 때는 조선족을 이 사수가 제압을 한 상태에서는 이 사수를 옆에서 같이 제압을 해주든가 아니면은 자기 몸이 좀 다치더라도 그 자기가 여자든 남자든 그걸 이미 잊어야 돼요. 경찰이라면 그런 몸으로 당하든 안 당하든 간에 제압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함께 옆에서 막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로 가는 건데 이제 국민들이 비난이 쏟아지는 게 이거란 말이야. 지금 왜 이렇게 체력도 안 되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잘못 행동을 했냐, 사소를 도와주질 못했냐 라는 건데 이거는 100번 1000번 국민들에게 욕을 먹어도 당연한 상황이에요. 당연한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자 경찰 입장에서는 이 조선족, 대림동 조선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반감이라든지 좀 이질감이나 그런 감이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순간만큼은 일단 경찰이 당하니까 그 자기 사수 경찰이 끌려나가는데 이 자기가 힘으로 안 된다라고 자기 머릿속으로는 판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 한 분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야. 그 안에서 뭐 이거 채워주세요 라는 거는 도움을 요청한 이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조선족도 우리나라 동포이기는 하지요. 동포이기는 하지만 이 여자 경찰 또는 국민적인 정서 입장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약간의 무서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영상이나 어떤 경찰관들이 현장에 흉기들은 범인들을 제압하는 영상을 보면 남자 경찰도 2명을 제압을 할 때 시민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혐, 뭐 페미니스트 이런 얘기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떠들어대는데 자 이걸 가지고 여경의 행동이 잘못된 거다라고 질타를 하고 이런 거는 참 좋지만 이걸 우리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큰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국민들끼리 언론이 나뉘어지고 편이 갈라지고 여혐 뭐 이러한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된다라면 전체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지도 않고요. 또 경찰관들은 군인과 함께 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기가 떨어진다라면 이런 국가공권력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여성의 부사수로서의 여자 경찰관으로서의 사수경찰을 돕지 못하고 국민들이 보는 이 경찰의 본연의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공권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힘에서 밀린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것이고 이 여자 경찰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관의 뺨에 싸대기를 올려 붙이는 이러한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이런 행위, 그 다음 여자 경찰이 힘에서 밀리기는 했지만 힘에서 밀린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을 하면 나머지 두 번째 있는 조선족이 여자 경찰관을 잡아서 밀쳐낸단 말이야. 이것도 하나의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는 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술이 많이 취해 있고 뭐 범법자라고 본다라면 범법자가 국가 공권력에 대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사는 모든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는 그러한 사상이나 그런 행위 자체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회적인 약속인 법과 국가 공권력과 법치주의의 확립이 확실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나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여경의 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여혐, 남혐, 뭐 여자 경찰을 줄여야 된다 이런 전반적인 어떤 여론이 나뉘어지면서 국민이 분열이 된다면 이거는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아 주었으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협력과 국민으로서 해야 될 권리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혹시 그 로보캅이라는 영화 보셨죠? 로보캅이라는 건 뭐예요? 경찰, 우리 AI가 로봇이 이제 뭐 전 세계의 직업을 많이 대체한다라고 하죠. 앞으로는 로보캅이라는 게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미국은 이미 로봇 군인을 뭐 양성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양성을 할 거고 총 맞아도 죽지도 않는 거야. 자, 우리의 캅이 경찰관입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믿고 있는 존재라고요. 믿고 있는 존재라는 건 우리가 법을 믿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법에 호소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경찰을 부른다라는 거는 법을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여경에 대한 사회적인 질타, 여경의 잘못된 행동은 100번, 1000번 욕을 먹어도 마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데에 문제 해결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조선족이 중국에서 있었다라면은 이렇게 했겠습니까? 중국 공안이라면 이렇게 행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이니까 이렇게 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국가적인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이 2차, 3차 사건들이 또 안 벌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청원도 중요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여경 채용을 줄여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이게 여혐, 남혐의 문화로 커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다라는. 자, 로보캅은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상징이 될 수도 있어요. 경찰관도 사람이니까 겁을 먹을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 라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책임과 너무 많은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경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캅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입법자들은요, 이 경찰을 좀 더 강인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을 때려잡는 그런 강력한 경찰이 아니고 국민들이 로보캅처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강한 경찰, 우리가 강군 양성, 군에서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지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공권력은 선량한 시민을 때려잡는 공권력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치안,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국민이 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로보캅과 같은 그러한 경찰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인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여성의 권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는 여성이 포함이 되지요. 하지만 여성에는 국민이 다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인지를 좀 판단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한 경찰력을 만들어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인권입니다. 인권은 살인마들한테는 인권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살인마의 인권, 범죄자의 인권,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위에 상위에 있는 거는 국민의 안녕과 평화와 생명과 재산의 보호입니다. 그거를 이 정부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인권과 여성의 권익 참 중요하고 100번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성과 인권 위에 전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있다. 거기에 맞춰서 경찰권이 행사되어야 하고 올바른 공권력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력 사건은 아니지만 이게 사회적인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탐정 방송에서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정 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